여러분, 식물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잘못 놓은 식물은 부잣집도 가난하게 만든다. 수백 년 전 중국 명나라 풍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조상들의 집터 비법에도 남아 있습니다. 집안에 둔 초목이 집 기운을 북돋우느냐 아니면 빨아먹느냐가 재물운을 갈라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의 식물이 돈을 먹어치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화분을 들여놓지만 정작 그 안에서 기운이 아래로 빠지고 재물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나쁜 식물을 궁 안에 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왕실 재물이 새는 것을 경계한 지혜였습니다. 현대 풍수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흡수하는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식물은 복을 키우고 어떤 식물은 복을 갉아먹습니다. 그 차이를 모른 채 식물을 두면 부잣집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라고 화분을 놨는데 괜히 답답하고 돈이 모이지 않는 느낌. 이상하게 병든 식물이 눈에 띄고 화분이 자꾸 죽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이 빠져나가는 증상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조차 몰랐던 재물운을 다 가져가는 나쁜 식물의 정체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혹시 그런 식물에 갉아먹히고 있다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세대를 넘은 집터 원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 집의 기운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들으실 내용이 올해 여러분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내 집은 돈이 모이지 않고 계속 새나가는 느낌일까요? 분명히 아끼고 절약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지출이 늘고 마음이 불안한 집들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흐름을 집 기운의 누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바로 집안의 식물입니다. 식물은 살리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관, 거실, 부엌, 방마다 작은 화분을 두고 기운이 살아나라 하고 기대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키운다고 생각한 그 식물이 집 기운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분을 들여놓고 처음에는 싱싱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처지고 흙이 말라갑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방치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아주 치명적인 기운 누수라고 봅니다. 또 어떤 집은 음지식물인데 햇빛도 안 드는 구석에 그냥 두고 생기가 사라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것이 바로 집 기운이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말라 죽은 화분을 아깝다 하고 치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은 식물을 집 안에 두면 재물운도 죽은 기운을 따라간다고 전통 풍수는 말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분이 자꾸 죽는 집, 키우기만 하면 병드는 집, 화분을 바꾸어도 생기가 오래가지 않는 집 말입니다. 그런 집은 사람도 자꾸 지치고 마음이 무겁고 돈이 안 모입니다. 심지어 남들이 보기에는 깔끔하고 잘 꾸민 집인데 주인은 이상하게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화분이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물도 주고 신경도 썼는데 계속 시들고 결국 말라붙은 화분 말입니다. 풍수에서는 그것을 재물운의 묶임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함, 허전함, 돈이 안 모이는 느낌, 집이 수리해도 깨지 않는 안정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매우 흔한 풍수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기운을 비싸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 역사에서는 항상 반대로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지분을 무너뜨린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스치는 화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몸과 집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숨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때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기운을 먹는 생명체라고 봅니다. 즉, 집안의 공기와 기운을 흡수해 스스로 자라고 다시 그 기운을 공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복을 키우고 어떤 식물은 복을 갉아먹습니다. 이 원리는 중국 고대 풍수서 청난경에도 나옵니다. 가옥은 기를 품고 초목은 그 기를 마신다. 집이 가진 기운을 식물이 품고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집안 식물을 잘못 두면 기운이 탁해지고 재물운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실제 생활에서 이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병든 식물을 제거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머무는 공간에는 시든 꽃이나 말라 죽은 초목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초목은 운을 죽이고 기운을 묶는다는 풍수 철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풍수 전문가들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식물은 기운의 증폭기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식물은 좋은 기운을 증폭시키고 병들고 시든 식물은 나쁜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식물이 있느냐가 곧 집의 운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잎이 위로 뻗는 식물은 상승 기운을, 가시가 많은 식물은 공격과 다툼의 기운을, 잎이 처지고 축 늘어진 식물은 기운을 끌어내리는 기운을 바란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주거 관찰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풍수 연구에서는 식물이 집주인의 건강, 마음 상태, 관계 운, 재물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집안 식물의 상태를 보면 그 집 사람의 상태가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죽은 화분이 많은 집은 주인의 체력이 약하거나 돈이 흩어진다는 것이죠. 이 원리 때문에 풍수에서는 식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화초라도 어떤 종류는 좋은 흐름을 만들고 어떤 것은 기운을 뽑아먹는다고 봅니다. 괜히 부자들이 특정 식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터 전문가를 불러 식물 배치를 검토하고 궁궐에서도 식물을 관리하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은 단순히 예쁜 물건이 아니라 집 기운을 먹고 다시 내뿜는 기운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 안 식물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아무 식물이나 들여놓거나 방치하면 기운은 엉키고 복은 줄어들고 집안 운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물을 다시 보고 바꾸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운을 빼가는 나쁜 식물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운을 흡수하고 흐름을 막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결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시형 식물입니다. 선인장, 다육중 가시가 도드라진 종, 가시가 돋은 장미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풍수에서는 가시는 살기라고 봅니다. 살기는 기운을 찌르고 흐름을 깨트리는 기운을 말합니다. 고대 궁궐 기록에도 집안에 가시는 분쟁을 부르고 제복을 찌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장식용 장미라도 가시를 모두 제거한 뒤 들여놓았습니다. 특히 현관, 거실, 부부 침실에 가시 있는 식물을 두면 재물운이 막히고 인간관계 충돌이 늘어난다고 해석합니다. 대부분은 예쁘니까 괜찮겠지 하고 두지만 그 순간부터 기운은 꺾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첫째, 가시를 잘라내거나, 둘째, 그 식물을 야외로 옮기거나, 셋째, 선물하거나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키우고 싶다면 발코니 외부에서 키우십시오. 집안 깊숙이 들여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 독성 또는 병충해를 유발하는 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디펜바키아, 알로카시아, 일부 관엽식물 등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도 잎과 줄기에서 독성 수액이 나오거나 작은 벌레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독성은 집안의 기운을 오염시키는 에너지로 봅니다. 즉, 독이 있는 식물을 실내에 두면 집 기운이 탁해지고 재물운을 보호하는 기운이 약해진다고 해석합니다. 병충해가 자꾸 생기는 식물도 좋지 않습니다. 작은 벌레가 생기는 화분은 물질과 기운을 갉아먹는다고 전통 풍수는 설명합니다.
이런 식물이 있다면 즉시 흙을 갉거나 장소를 바꾸어 보십시오. 만약 그래도 벌레가 생긴다면 그 식물은 집 기운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과감히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말라 죽은 식물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집에 해당할 것입니다. 화분이 한두 개씩 말라 있고, 그래도 화분은 있으니까 그냥 둬야지. 언젠가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하고 방치합니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이것을 죽은 기운의 씨앗을 남겨둔 상태라고 봅니다. 죽은 생명체는 새로운 기운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집안의 재물 흐름을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조선 궁궐에서는 시든 꽃 한 줄기라도 발견되면 즉시 태워보내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죽은 초목을 보존하지 않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이미 생명력이 사라진 식물은 되살리려고 하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화분도 흙을 털고 햇빛에 말리거나 새 흙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죽어있는 식물을 두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재물운을 막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넷째, 잎이 처지고 기운이 빠지는 식물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보면 볼수록 늘어지고 힘이 없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침체 기운을 먹는 식물로 봅니다. 기운을 끌어내리고 생기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식물들은 죽어있지는 않지만 집의 활력을 흡수하고 소모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잎이 처진 포토스, 햇빛 부족으로 늘어진 스킨답서스, 물이 과하거나 부족해서 자꾸 늘어지는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식물이 좋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물의 상태는 집사람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활력이 있을 때 식물도 생기가 나고 집이 침체될수록 식물도 늘어지는 모습을 띱니다. 따라서 이 식물을 방치하면 집의 활력도 함께 끌어내려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기운이 바닥으로 새어나가는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즉시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햇빛 이동, 물 조절, 가지치기, 흙 갈기 같은 관리 조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3주 안에 변화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풍수에서는 3주 법칙을 씁니다. 집이 변화되는 기운을 흡수하지 못하면 그 식물은 집 기운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가지 모두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집의 생명력과 재물 흐름을 빼먹는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통 풍수는 항상 강조합니다. 집은 비우는 순간부터 복이 들어온다. 나쁜 기운을 키우는 식물을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 그것이 재물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내 집은 왜 자꾸 새나가는 느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돈을 아끼려고 하고 적게 쓰려고 하고 집을 꾸며보려고 노력했는데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일이 꼬이고 사람도 자꾸 멀어져요. 그 원인을 집안의 작은 실수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물 관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식물이 예쁘고 생기 있어 보여서 집에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그 식물이 집 기운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식물은 집의 기운을 흡수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식물은 좋은 기운을 받아 자라고 병든 식물은 나쁜 기운을 머금고 번지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재벌가나 왕실의 정원 관리에는 죽은 식물을 하루만 방치해도 바로 치우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안의 기운 흐름과 연결된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말라 죽은 화분, 잎이 누렇게 변한 식물, 음지에 방치되어 힘없이 늘어진 화초. 한 번쯤 봤을 텐데 그냥 두지 않으셨나요? 언젠가 회복되겠지. 혹시 살아날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두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흡수하고 빼앗는 존재를 그대로 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오래된 정서가 있어 말라 죽은 식물도 애정을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에서는 이것을 복을 잠그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향약에도 마을 공동 화단을 돌볼 때 시든 나무는 버리고 새 묘목을 심는 규칙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생명은 나쁜 기운을 부르고 새로운 생명만이 복을 불러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식물은 불운을 붙잡는 그릇이 됩니다.
말라 죽은 화분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내 집을 갉아먹는 존재가 눈앞에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시청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드렸는데 나쁜 기운의 근원이 되어버린 식물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집안 기운을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운을 바꾸기도 합니다. 죽은 화분 하나 치우는 것으로 현관의 기운이 달라지고 잠잠하던 돈줄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 전통의 지혜, 그리고 풍수 전문가들의 조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방치된 작은 실수가 생각보다 큰 불운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오래된 난을 정리하고 건강한 초록 식물을 들였더니 그때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현관 앞 말라 죽은 화분을 치우고 난 후 연락 끊겼던 가족에게 전화가 왔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작은 조치가 마음의 부담을 덜고 기운을 바꾸는 경험을 준 것이죠. 사실 변화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부터 바꾸는 것, 거기서 시작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를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이미 죽은 식물, 잎이 힘없이 처진 화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치워보고 새 흙을 갈아 넣고 새로운 생명을 들여보십시오. 이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작은 잎사귀 하나 다듬는 것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대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씩 돌보는 마음, 그 마음이 집의 기운을 바꿉니다. 풍수에서는 행동이 곧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마음을 가진 행동은 집도 살리고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집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집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한 개 정리하고 한 개 돌보고 한 개 새로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집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안의 식물이 재물운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는 오래된 풍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가시형 식물, 독성이나 병충해를 부르는 식물, 말라 죽은 식물, 힘없이 축 처진 식물이 집의 기운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운이 죽은 식물을 떠나보내고 기운이 살아있는 식물을 들이는 것. 이것이 집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첫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지금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눈에 밟히는 화분이 있다면 잠시 다가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흙이 말랐는지 잎이 힘없는지 이미 생명이 떠났는지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가볍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풍수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면 집 운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살릴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식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식물이 여러분이 바꿔야 할 첫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삶에 오늘 작은 변화가 큰 기운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